빨아서 탈당해버리고 그러면 이낙연이는 만류하는 척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나는 이게 김대중의 유훈을 어기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이따구로 느물느물하면서 이 새끼들이 탈당할 것 같아. 그래갖고 무슨 힘이 이제 뭐 전라도의 힘 그래갖고 만들는지 뭐 또 국민의 힘이니까 저들도 뭔 힘 하나 조심인지 똥꾸녕 심인지 아무튼 힘 하나 만들라고 이름 지을지도 몰라. 내가 미리 알아내버려갖고 이 새끼들 김새했을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 지금?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새로 이사온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녹화입니다. 제가 지금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잖아요. 이 선글라스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아주 비싼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비스라고. 라이방입니다. 이거 근데 조금 괜찮잖아요. 스타일이 좋아요. 우리 저 한 PD가 처음에 나 방송할 때 이걸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아주 사랑하는 여자가 선물한 거라는데 이놈이 미친놈이지요. 세상에 그걸 남한테 주면 어떻게 그냥 하는 소리였겠지. 진짜 주려고 했겠어요? 그럼 나도 그런 줄 알고 됐다 이 사람아. 그러고 내가 쓰고 있는 게 그 5,000원짜리 동묘 시장에서 산 겁니다. 멋있잖아요. 새로 쓴 이 라이방 자랑 한번 하고 이거 몇십만 원이라고 해서 뭐 4,50만 원 간다고 그러대요 이게. 아이 나 참. 텐션을 좀 올려서 이제 그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이면은 이 서울 경기가 끝날 겁니다. 지금 이 녹화 날짜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도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 그 선거를 뛰어넘을 거라고 그래요. 그 뭐 아전인수식으로 서로 이제 그 이낙연이가 아전인수지. 우리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호남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투표율이 저조할 때 약간의 이낙연이가 백 몇십 표인가 이긴 적이 있죠. 올라가면 전부 다 이재명 표입니다. 그래서 제 그 앞에 방송에 제 소망이 약 80% 정도를 압도적으로 이게 딱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갖고 저희 우리가 대책이 없다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걔들은 대책을 세워놨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 서울 경기에서 제 희망이라면 추미애가 2등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2위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국에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이낙연을 이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제가 어제도 어느 이런저런 방송 매체 이런 뉴스를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낙연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 중에 한 30% 정도는 이재명을 지지 안 할 수가 있다는 뭐 전망을 내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표다 그러면 한 3만 표 정도는 이재명을 지지를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충 생각해 봅시다. 이낙연이 지금 20 몇 퍼센트 이게 받은 게 그래요. 그 중에 3분의 1이면은 그래도 그거 정도도 당락을 좌우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추세라면 그것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우리 쪽의 표가 아니에요. 이낙연이 돼도 안 할 수 있어. 그것들은 저 새누리당, 국힘당 표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표는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30% 정도라고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낙연 지지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오늘자 전망에 이재명 지사가 41%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대통령 당선 전망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 밖이에요. 윤석열이가 21%가 나옵니다. 이게 2위예요. 그러니까 41%하고 21%니까 20% 차이가 나버립니다. 오늘 당선 전망 홍준표가 10%. 당선 전망 이낙연이가 5% 나옵니다. 이게 지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언론 매체라든가 저 야당에서 막 떠드니까 이게 국민 생각으로 잘못하면 호도가 됩니다. 우리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두근거리잖아요. 두렵고 저게 진짠가 하고. 근데 저는 예전 방송에도 늘 했지만 이거 여론조사 순전 개구라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에서는 특히 2대1 같은 데서는요 아주 자가당착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뭘 돌립니다. 매크로처럼. 그래가지고 늘 윤석열이 이겨요. 지더라도 한 1, 2% 그럼 그놈들이 1, 2% 졌다고 그러면 한 10, 20% 진 겁니다. 아무튼 이미 얼마 전까지도
박빙 그랬잖아요. 윤석열이랑. 제가 초창기 방송 때 윤석열이는 중간에 탈락할 거다. 이건 뭐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적이 자기예요. 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점잠 빼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갑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견디질 못하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냥 검찰에서 있든, 그리고 이 새끼 웃기는 새끼예요. 수사를 뭐 이따구로 하냐고 호통을 쳐요. 지금 지가 총장인 줄 아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이치가 지금 대선 후보 경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이러면서 이거 죄상을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쪽 캠프에서 뭐 이재명이 뭐 무기징역을 바꿀 거예요. 뭐라네. 미친놈들 아니에요? 후보들이 특히 또 이 사람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그런 법 문제에 관해서는 자제를 해야지. 무슨 말을 해도 이 새끼가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아나 이 소리를 딱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빈놈이에요. 빈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같은 인간이 만약에 이게 현재 우리 민주당 후보 1위였다면 까딱하면 윤석열을 당선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있어서 그런 택도 없는 꿈은 접게 만들죠. 그리고 저런 인간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우리 국민들은 많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재명의 개인적인 역량도 역량이지만 저런 쓰레기들의 출연을 몸으로 막아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윤석열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최은순이 저 이 앞에 방송했죠. 그 저 주거지 이탈했는데도 그 보석 그걸 주거지 이탈을 하겠다고 이제 지가 미리 이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 후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아니 이미 탈법을 위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것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이런 하기 전에 나 이 주거지를 좀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맞죠. 근데 미리 지 알지 다 하고 다니면서 뭐 친목회 다니고 뭐 개 다니고 어디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들키니까 부랴부랴 주거지 변경 신청을 해요. 그걸 또 받아줘요. 이 씨발놈의 새끼 그 윤광열 판사 이놈이 뭐 연수원 동기라고 그러대 이놈 저 윤석열이. 제가 애당초 그랬지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니 우리는 법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법이 없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법으로 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노예로 이렇게 올가 맺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특히 판사는 검사는 그것이 재판에서 뒤집힐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판사가 정의로울 때. 근데 판사는 거기가 끝입니다. 이제 이놈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판단을 마지막으로 받는 데예요. 근데 그놈들이 공부만 해갖고 어려서 불우하고 막 예를 들어봅시다.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 찼다고 칩시다. 어떤 놈이 나는 이 세상에 복수할 거다.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그런 놈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그럼 20대 어린애들입니다. 그때 그걸 패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그놈들한테 우리 생사 여탈을 맡기는 거예요. 단지 시험 잘 봐서 붙었다는 자격증을 딴 겁니다. 나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하도 이 말을 하니까. 단지 자격시험 붙은 놈들이에요. 이것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그 민주주의 3권 분립 이 제도가 서민들 그러니까 국민 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뭐 주인이 주권자가 국민이다. 이건 개소리입니다. 그걸 만들어낸 시스템 그러니까 지배계급이지요. 걔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안전하게 통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너희들이 주인이야. 모든 주권은 너한테서 나와. 이 개 족같은 말에 그냥 지가 주인인 줄 그렇군요. 내 주인이고 당신들은 내 머슴이군요. 이제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우리가 계속해서 얽매여서 속고 살면 안 돼요. 가끔 나오잖아요. 판결을 이제 AI를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판사는 재판 진행만 사회자가 되면 돼. 그리고 배심제도 배심원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여물지도 않고 어린애들이 소년 등과해서 이게 과거급제한 거지요. 그래갖고 세상을 뭘 알아요. 어린애들이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그거 붙어갖고 그리고 이거 높은 자리 올라가서 사람 너 무기징역 너 5년 그리고 저 어제 그러잖아요. 저기 이때잖아요. 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보고 이거는 몇 년이네? 나도 하지. 그러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이미 저 가격표가 있는데 이 젖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경력이 많아지면 또 좋아지느냐?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놈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지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갖고 있으면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더 나쁜 놈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판검사가 뭐 굉장히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을 본다고 쳐도 다른 놈보다 조금 낫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야, 저 사람은 서민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했다. 이거 없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를 하고 이재명도 인권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가난하게 살질 않았어요. 뭐 어릴 때 뭐 이랬네 저랬네 그건 어릴 때 얘기고 변호사가 되면 잘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는 헐벗고 굶주리질 않아요. 인권을 지키느라고 자기도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걸로 잘못하면 그런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부자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재산이 2, 30억 되잖아요. 더 벌 수도 있는데 덜 번 거지요. 그나마 인권 변호사 했기 때문에 그거 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했다는 놈들은 봐요. 몇백억씩 100억 뭐 100억을 번네 50억을 가져가네.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런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드러는 거 말고는 오죽 생기겠어요. 지 돈 들여서 밥을 사 먹겠어요. 술을 먹겠어요. 기름을 사서 차를 끌고 다니겠어요. 다 남는 거야 다. 삥땅도 남고 월급도 남고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지금 그것들 뭐 까자고 이런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냐면 언론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언론이 우리를 직접 데려다 죽이진 않잖아요. 그걸 뭐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법은 데려다 죽이는 데입니다. 너 사형, 너 무기징역, 그럼 직접 인신을 구속을 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망가져버리면은 끝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허울을 법치 국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걔족도 이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지들끼리 지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윤석열 사태니 이재명 이 지사 문제니 조국 문제니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 민주투사들 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법을 적용해버려요. 이놈은 이 법을 위반했다 이러고 그 국가보안법 만들어갖고 국가보안법은 임시법입니다. 임시. 그게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6.25 동란 끝나고 이 국가보안법이 이제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혼란한 시기에 이승만 정권 때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임시로 꼭 우리 부가가치세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헤쳐먹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부가세도 조세 거기에 없는 거예요. 임시로 몇 년만 한다. 그랬다가 지금 주구장창 그냥 우리 세금 조항이 돼버렸죠. 거의. 국가보안법이 위법이니 뭐니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을 지금 계속 없으라도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갖고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고발 사주 대장동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 아주 이제 제대로 드러났죠.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휴대폰 와 대단하대.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키는데 목소리까지 복원시킨다는 거 정말 이게 지금 앞으로 더 할 것 같아. 그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죠. 김웅이. 지가 하던 말을. 근데 이 조성은이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문서도 나와요. 문서도. 근데 이거를 부정해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조성은이 휴대폰을 가서 포렌식을 하니까 공수처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녹취된 게 김웅이가 고발장은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 그럽니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이건 둘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고발장 그러니까 작성과 접수에 지가 한 겁니다. 이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해발장 접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방문할 거면 거기라는 데
데가 대검 공공수사부입니다. 거기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네가 간다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네. 그러고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직접 대검에 가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이 대화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이거 윤석열이잖아요, 이놈들. 근데 지금 대선 후보로 지금 1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놈 대화로 해서 얘가 가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유추는 할 수 있지. 와, 이 새끼들이 다 같이 했구나. 근데 법이라는 건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로 해서는. 근데 이재명한테도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게 대장동 문제를 돈을 이재명한테 전달이 됐냐 안 됐냐를 찾아내려고 이런 겁니다. 단돈 몇백 원이라도 이 대장동 돈에서. 그게 안 드러나면 계속 이렇게 시비만 하면서 이재명 나쁜 놈, 이재명 도둑놈, 특검해라 뭐해라 하고 뭐 드러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인정 못한다. 노무현도 인정 못하고 김대중도 빨갱이라고 그랬고 문재인도 인정 못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저 김무성이 그 새끼는 노무현을 대통령 됐는데도 저건 대통령 아니다 인정 안 한다고. 그거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해요. 그거는 현행범이잖아요. 국가 원수를. 그리고 지들 뭔지 국가 원수 모독죄로 막 고발합니다. 실제로 형을 살았어요. 예전에 박정희니 뭐 전두환이니 막 이러고 어디서 술 먹다가 아주 그냥 촐로들이 막걸리 먹다가 야 박정희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바로 고발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 시절도 산 놈들이 이 새끼들은 지들이 할 때는 괜찮아요. 민주당 이쪽에서 하면은 그게 뭔 대수라고 그걸로 지금 민주당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이꼴을 당할 텐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김건희, 한동훈 얘들도 지금 잡아 넣을 건데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거기에 연루된 어떤 놈 한 놈 구속시켰어요. 지금 구속이 아니고 이권에서 구속 영장 청구해놨죠. 그리고 두 놈은 도망갔대. 이거 피신시켜놨는 것 같아. 근데 뭐 어쨌거나 한 놈은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데 발부되겠죠. 안 되면 이 새끼들은 그냥 갖다 때려 죽여버려야 돼요. 이 검찰 새끼들은. 근데 이건 뭐냐면은 주가 조작 그거고 또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그 당대표죠. 이 사람 고발하라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고발 사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작태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혹은 경제 문제라든가 검찰에서 이거 고발해라고 나눠 뿌린 거예요. 거의 이거 고발해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래갖고. 이게 지금 법입니까? 이런 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고 이걸 하지 말자고 이재명이 돼야 돼요. 이재명은요 번번이 얘기하지만 이재명은 진짜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죠. 그게 예사 소리가 아닙니다. 섬찟하죠. 이놈들이 듣자면은 저 새끼 진짜 한다. 저 또라이다. 그놈들은 이재명이 또라이라고 나중에 두테르트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근데 이재명이 두테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걸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언론 특히 조중동 그중에 조선일보 이거는 또 이재명 지사 그랬대요. 그건 나 손 보겠다고 아예 대놓고 그랬어요. 어디죠? 열린 우리 당 방송에서 이제 조선일보 좆된 겁니다. 김대중은 점잖은 사람이에요. 김대중 때 그 세무조사 한번 당했어요. 근데 그러다 말았잖아요. 조선일보는 이거 이제 회사 해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더구나 근데 해체 자체가 별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조선일보 갖고 모고상이 틀렸고 이제 딴 거 방송 유튜브 쪽으로 어디로 막 돌리고 지금 현재도 아마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신문 봐요? 근데 아무튼 이놈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옥죄고 사건을 지네가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주시하고 싶은 건 김호수 총장 이 검찰총장이잖아요. 어느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김호수도 이낙연 쪽이 그쪽 캠프랑 더 연관성이 많고 그렇다는 식의 또 어느 보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검찰 권력이라는 건 권력욕이 굉장한 데입니다. 힘이 센데 탁 붙어요. 의리고 조지고 없는 가장 이 세상에서 의리고 없는 데가 그 조직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권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높은 놈 권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가 사법기관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지가 살아가고 현직에 있을 때는 높은 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끈이 떨어지구나 싶으면은 가차없이 그냥 버린답니다. 더 센 놈한테 얼른 붙으려고.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이낙연 씨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서 플랜 B 내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것이 국힘당 쪽이랑 연관된 어떤 새로운 당을 창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현재 이낙연 씨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지 스스로가 사양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지지자들을 완벽하게 그냥 양단시켜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뭐 나중에 화해를 하니 어쩐지 그래도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그 예를 들어서 30% 그러니까 60%는 어쩌면 민주당 원팀으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30%라는 세력은 돌아오지 않을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걔들 스스로가 뭔 깨문 문재인을 자꾸 갖다 붙여놔. 지금은 그것이 명분이라서 문, 꿀, 오소리, 하던 그런 겁니다. 문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성을 부여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낙연 씨는 절대 민주당 선대위를 얼씬거리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윤영찬이 서른 그리고 그 민주당 구파 원로들 자기들이 만난다는 인간들 걔들이랑 안철수 이것들이 합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보관을 세워놓고 이재명 측이랑 뭔가 마쿠에서 딜을 하자. 자, 네가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협조해 준다면은 이러한 것을 달라. 이러고 문서화 시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게 터져 나올 겁니다.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도 뭔 수를 쓰든지 잡으려고 교활한 아주 관계를 꾸밀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식으로 밀사들이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측의 어떤 누구, 저쪽 이낙연 측의 어떤 누구. 이번에 저 어저께인가 그 열린공감 TV 보니까 저 최성애, 그 사람은 약간 지능이 떨어진 건지 어쩐 건지 잘도 속아 넘어가대. 의도적인 건지. 그 남평호 뭐 전라도 고흥 사람이 되고 아직 국회의원은 못 해봤는데 이낙연 캠프에 그러니까 아주 중책을 맡고 지금 선거 기획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국무총리 할 때 총리실에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이제 그 김근태 씨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김근태 씨 돌아가시고 나서 이낙연이한테 발탁이 된 겁니다. 전남대 나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래갖고 이때까지 최성애랑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낙연이가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최성애한테 최성애 조카가 누나 아들이 말하자면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열린공감 TV에다 제보를 한 게 최성애 누나 아들이더라고. 참 훌륭하지.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남평호라는 인간이 최성애 만나갖고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재명이 제낄 보관이 있고 그러면 당신은 뭘 해주고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최성애가 어떤 경우에 전화를 누가 이렇게 하면 유도신문에 홀라당 잘도 넘어가. 그래서 저런 걸 세상에 믿고 하나. 그러니까 이낙연은 대선 때 이번 총선 때 세상에 총선 졌잖아요. 이낙연이가 당대표 할 때 총선 졌잖아요. 폭망해버렸잖아. 다 져. 근데 그때도 최성애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최성애는 당연히 총선 이번에 보궐선거 할 때 그거 도와달라는 줄 알고 열심히 돕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낙연 대선 때 이쪽 지역을 좀 규합해서 도와달라 이러더래. 그래서 그 최성애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에는 이낙연이가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 대선 준비한 거예요. 이놈이. 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낙연이는 이재명 캠프에 본래 선대본부장을 맡아야 되죠. 2등 후보가 원래 하니까 이건 빼야 돼요. 그리고 지 스스로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이놈 인간도 아니에요. 나는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든가 뭐 이래야지. 와 정말 아주 파렴치한 놈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국힘당의 김기현 원내총무 있죠. 이 새끼 진짜 아주 이놈은 바닥부터 끝까지 아주 완전
파렴치한 놈이더구만. 지금 저 국힘당에 막 여기저기 다 돈 먹고 난리지요. 이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김기현 소유로 임야가 있는데 그것이 그 땅을 지나서 가게 도로를 휘어서 가게 만들어가지고 땅값이 1800배가 폭등했답니다. 1800배. 180배도 아니고.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구매 당시에 평당 1097원이었대요. 한 평에. 그걸 땅을 살 때 1097원짜리 땅이 지금 얼마냐면 평당 183만 원이래요. 이거 씨발 이런 땅 한 100평만 샀으면 와 1097원 한 평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 대장동을 어쩌니 이재명이를 어쩌니 이 개 족같은 새끼들이 와 세상에 이런 거 빨리 수사 들어가야 돼. 어저께 내가 이거 다 발견해. 이 개새끼들 죽이자고 지금. 아니 나 진짜 해도 너무한다. 1097원짜리 땅을 1800배가 한 평에 183만 원으로 변했다니. 길을 그리 가게 이렇게 직선을 가야 되는 걸 구부려서 가게 만들어갖고 그 맹지였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 맹지를 사가지고 길만 이리 돌리면 된다 이런 모양이야. 와 그래가지고 임야에 도로가 지나가겠는데 땅값이 640억 원짜리가 됐는데 그 뭐 몇백만 원이니까 몇백만 원이니까 몇천만 원도 안 되는 땅이었나 봐. 640억 원이 돼버린데 이걸 갖고는 세상에 대장동 개발을 뭐 이재명이가 부정했네 뭐했네. 이게 도대체 이 새끼들은 말이 그러니까 완전 짐승 같은 이거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 막 어버버버. 이게 뭐 도대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자기들은 그렇게 막 하면서도 몰라 씨발 내가 하면 되고 너들은 안 돼. 그리고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이 돈을 가진 적도 없는데. 이야, 이 개새끼. 하여튼 유동규는 이재명 측근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측근이라는 걸 찾아내지도 못한 거야. 이게 지금 이준석이라는 놈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돈을 이리 건넨 걸 계좌 추적하면 돼. 뭐든지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선제적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나. 근데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이재명이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했다고 하면 이 수사의 ABCD입니다. 그건. 자 여기서 개발한 돈이 이 돈이 어디로 추적가자. 그 돈을 쫓아가면 연루된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않고 일단 이재명이 이거 해먹었다는 식으로 설정해놓고서는 뒤에 이제 돈 지네들 것도 돈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먹었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쁜 놈. 이놈이 이거 다 시키고 다 해먹었다. 이거는 수사기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정부패는 돈을 쫓아가면 드러납니다. 이게 원래 수사 기법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국민들이 이걸 또 그리고 이재명 나쁜 놈 이래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뭔지 모르지만 저 새끼는 구리다. 지금 증거를 감춰놔서 그렇지 찾아내기만 하면 저 새끼는 이제 죽는다. 결국은 찾아낼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검찰이 우리의 위대한 국민의 힘이 이러고 그 세력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야, 그러니 이런 나쁜 놈이 국민의힘 원내총무입니다. 이것도 좀 다뤄. 이거 수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해명을 하라고 이재명한테 이제 이준석이는 냄새가 난다고. 아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냄새가 이재명한테 범인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금 이준석이가 뭔 줄 알아요? 이재명을 사퇴시킬 자료는 민주당 어느 파벌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대놓고. 이게 지금 이낙연을 지칭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같이 교감하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당대표가 이거 실제로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사퇴시킬 자료는 민주당 다른 파벌한테 있다. 근데 오늘인가 서른이가 이제 더 큰 걸 터뜨릴 거라고 또 그러고 또 나왔대. 뭘 터뜨린다는 거야 도대체. 이재명한테 뭐를 도대체 터뜨릴 게 있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 경선 중이라고.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뭘 지원해갖고 어떻게 할지 지금 가득하다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당내 경선에도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원팀이 되겠어요. 얘들은 올인한 겁니다. 올인.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리고 당을 깨고 그리고 한 놈 탈당했어요 또. 어떤 개새끼야죠.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당에 나는 있을 명분이 없다고 기자회견하면서 탈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순차적으로 계획돼 있는 건가 봐.
그래갖고 너 먼저 나가. 그래갖고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서 탈당해버리고 그러면 이낙연이는 만류하는 척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나는 이게 김대중의 유훈을 어기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이따구로 느물느물하면서 이 새끼들이 탈당할 것 같아. 그래갖고 무슨 힘이 이제 뭐 전라도의 힘 그래갖고 만들는지 뭐 또 국민의 힘이니까 저들도 뭐 힘 하나 조심인지 똥꾸녕 심인지 아무튼 힘 하나 만들라고 이름 지을지도 몰라. 내가 미리 알아내버려갖고 이 새끼들 김새했을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 지금? 내가 이거 아이 저 씨발 새끼 왜 저렇게 똑똑해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장차 일이 그런 폭탄 터뜨리겠다고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숙지해야 될 건 지금 투표 기간입니다. 지금 이 방송하는 동안에 이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이기게 할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미애를 2등으로 이낙연을 거기서 탈락시켜갖고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나가서 뭘 해도 안 되겠다. 이 지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루 빨리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한 PD가 얼른 좀 와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시 뉴스가 계속 쏟아질 것 같아갖고 더 우리가 일주일에 나간 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